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최슬기입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죠. 한 달이 벌써 다 가버리다니. 아쉬움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투자만큼은 아쉬움 들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좀 낙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씩 낙폭 벌려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아쉽지 않게 만들어드릴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반도체 장비 업계의 숨은 강자.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반도체 쇼티지 여전, 위기가 곧 기회. 자,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반도체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런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에서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런 방법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저희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일단 노란톡, 저희가 주식비기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 지금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정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는 백사부와 함께하죠.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부님 요새 올림픽 때문에 다들 TV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사부님 혹시 하시는 운동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좀 좋아하고 예전에 어릴 때부터 좀 해와서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농구 백사부님이 키가 또 원체 크시니까 키를 이용해서 덩크슛도 가능하신가요? 그거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 백사부와 함께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백종국 사부의 주식 비기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지금 내 종목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이 종목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도 하지만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고민거리인 그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어서 보내주세요. 자, 저희가 주식비기 확인해 보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도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란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 낙폭을 벌리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 부분에선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GDP를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크게 좀 낮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좀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GDP 발표도 있었지만 FOMC 회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자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선까지 그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저는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 중간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기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또 조정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가 또 저렴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먼저 좀 짚어봤고요. 이제 드디어 주식비기 하나씩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반도체 장비 관련. 자, 반도체 그중에서도 장비 관련주다라고 힌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반도체 워낙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분야죠. 그래서 좀 오늘 이 종목 어떨지 어떤 종목인지 제가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제가 오늘 첫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전공정, 그 부분에서 어떠한 장비를 공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중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으신 거 혹시 아시고 있나요? 이게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서 전공정, 후공정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후속 질문으로 전공정이 뭐고 후공정이 뭐고 물어보시면 자신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공정인 업체와 후공정인 업체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정 자체가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으나 자신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선수를 좀 쳤죠.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정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재료인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전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완성된 반도체를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공정에서 장비를 만들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는 식각 그리고 식각과 증착이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공정 과정에서 식각과 증착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각과 증착이란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식각부터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각 공정 혹시 오늘 저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네. 사부님 다시 제 난이도 낮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식각 일단 너무 한자어가 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 네, 풀어주세요. 맞습니다. 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뉴스에서는 애칭 공정이라고도 많이 네. 말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쉽게 회로를 새기는 과정을 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로를 새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로를 선을 긋는 것처럼 새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회로 원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는 과정을 바로 식각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정을 가지고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 그게 바로 식각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필요한 걸 더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빼는 뺀다. 게 식각 공정이다. 네, 반도체는 그렇게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질문 난이도를 좀 낮춰서 네. 현재 반도체의 크기는 현재 커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제가 이건 압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의 크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미세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각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공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이 공정의 중요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식각 관련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명히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증착이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님 당연히 증착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뭔가 감이 오는 게 식각이 빼내는 거였다면 증착은 왠지 뭔가 더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각 공정을 완료한 웨이퍼에 방막이라는 옷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막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말하는데요. 방막을 입히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웨이퍼에 방막을 입힘으로써 정기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서 정기적인 특성을 뺀다면 사실 무용지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증착을 만드는 장비 또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마이크로미터라고 굉장히 얇은 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통 저희 사람 머리카락 하나 두께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70분의 1인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에.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얇은 막을 씌운다고 옷을 네. 입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식각 공정 장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장비를 어디에다 납품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에서 제일 가는 우리나라 투톱
네, 당연히 맞습니다. 들어가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금 이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현재 매출의 약 80%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한 18%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거의 다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께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사부님. 제가 낮춰달라고 했더니 또 너무 낮춰주셨네요. 2분기 실적 거의 깜짝 실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분기 실적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 실적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건 가전제품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2분기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냈던 게 반도체 부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면서 2분기의 실적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의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성장은 2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장에서 좋아지는 예상을 이르는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일 텐데요. 바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지만 반도체의 가격 또한 상승을 하는 것을 바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슈퍼사이클이 보통 한 번 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또 유지된다라는 것도 또 특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고 장기적인 상승을 이루는 것 또한 슈퍼사이클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2분기에 반짝 실적 상승이 보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반도체 쇼티지를 처음으로 경험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도 반도체가 부족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객사들은 반도체에 대한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물량을 사서 재고를 좀 쌓아두겠다는 의도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호황,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숫자로 보여준 1분기 실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쇼티지와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반도체에서 전공정, 그런 전공정에 이르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공장이 증설이 될수록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역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상반기에 투자를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더욱더 크게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상반기에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 수준으로 보자면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예상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재고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상반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도 많이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한번 살펴보자면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이 계속해서 이 회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상반기에 큰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도 이 회사 상반기 최고 실적을 냈지만 상반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2분기도 포함되어 네.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상반기에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던 만큼 하반기에는 투자가 좀 미뤄지지 않을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시장에선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우려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반기로 들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공장 증설과 관련된 투자 부분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큰 성장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컨센서스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를 최근에 상향을 좀 많이 했는데요. 매출 부분은 27% 정도 상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나 상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현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다시 한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바로 매출 27%, 영업이익 17%를 상향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은 목표가 또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와야 되지만 주가는 굉장히 못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막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주가 상승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지금도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를 점점 더 키워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큰 수익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지금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종목은 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2장 역시나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실적 기대감. 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기업들의 실적을 참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실적이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장은 바로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로 한번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162%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무려 200%나 성장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봐도 전년 대비로 567%나 상승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의 영업이익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2019년의 전체 영업이익보다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 3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한데요? 1분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투자를 상당히 크게 냈다고 했습니다. 네.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이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서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만 해도 저는 이렇게 많이? 라고 됐는데 2분기, 3분기 계속 기대치를 더 높여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업종으로 지금 뽑고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헬스케어를 꼽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이 회사에 상당히 큰 호재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이 업체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전체 예상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의 매출 같은 경우에 3,6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59억으로 전년 대비로 100%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성장을 보여줄 게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과 부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특히 1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꾸준히 안정성을 보이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부분도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로 제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당연히 영업활동, 엄청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현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을 보자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좀 커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 회사가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부분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 회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만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현금성 자산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정성을 한번 조금 더 수치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을 보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700%나 되는 유보율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한 투자도 이뤄내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라는 안전한 자산까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성장성 비율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를 37%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무려 169%나 증가를 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그보다 더 높은 성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162%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0%가 넘는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ER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 예상
예상 이익으로 기준으로 해보자면 올해 PER 같은 경우에는 10.2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종업계 PER인 17배에서 18배 정도와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70%에서 80% 할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올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영업이익 예상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현재 PER 수준은 9.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저렴한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매수를 해야만 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하기 바로 전인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매수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굉장히 높은 성장성이 있다 싶으며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들을 재무제표에서 보여주고는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성장성에 더해서 안정성까지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조금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일지 점점 더 궁금해져만 갑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차트 확인해 봐야 될 텐데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장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 이 종목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1장에서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힌트를 언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차트에서도 또 한 번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사부님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 제가 처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의 주가 상승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는 강하게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도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주가 크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상 하향 곡선을 겪을 때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의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2016년과 2017년에 강한 상승세를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좋은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슈퍼사이클에 같이 올라타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봉이 아니고 주봉입니다.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은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슈퍼사이클은 단기적인 사이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호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장기 호황의 초입에 들어서 있으니까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완전 초입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네.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가격, 앞서 말씀드렸지만 밸류조차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봉을 좀 더 살펴보자면 현재 60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2016년, 2017년에도 60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60 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봉상 보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는 걸 주봉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승 추세에 저는 중간 단계쯤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세 라인이 현재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추세 라인의 하단과 60 주봉이 현재 만나져 있는 지점이 바로 지금 시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좋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매수 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도 241선의 지지 라인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41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241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추세 또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241선에서 지금 정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자리는 매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박스권을 현재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레벨업을 보인 건데요. 그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은 저항이자 지지 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241선의 지지 라인과 박스권 상단의 지지 라인이 현재 겹쳐 있는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재료는 분명히 2분기 실적 시즌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주봉상으로도 분명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부근의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지지 라인이 현재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밸류에이션까지 만든 게 지금 최근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조정은 매우 좋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면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 저평가된 밸류 그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차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를 설레게 하는 말이죠. 좋은 종목인데 지금 참 저렴한 구간에 들어서 있다.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게 이 종목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정말 좀 후회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식비기 총 3장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란톡 통해서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고 계시죠?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3장에 걸쳐서 배워봤던 오늘의 주식비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미 많은 분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현재 상황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오늘 종목 뭐지? 오늘 종목 모르겠네요. 이런 이야기들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유추하기보다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이 종목보다 매수 타점이 더 중요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주식 고수라고 아이디가 계신 분이 있는데 아이디만 주식 고수지 초보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정말 주식 고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식 고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지금 종목 상담 신청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빠르게 종목 상담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노란톡 상담을 먼저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문자 상담 너무 소홀히 한다고 혼이 좀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 상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 289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하이트론 지금 들고 계시네요. 하이트론을 7,6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이트론 뭐 지금 현재가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하이트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 현재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61선을 현재 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하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 보자면 데드크로스가 나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을 어떻게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같은 경우 현재 지지 라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추세선상으로는 지금 추세 하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600원대 가격이라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대응일지, 중기적인 대응일지는 제가 문자 상담에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목표가 9,000원으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9,000원 라인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9,000원대의 매물대가 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9,000원대가 오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최대한 좀 짧게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제가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7,000원 부분에서 깨지게 된다면 추세는 좀 깨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7,000원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이트론 체크해 봤습니다. 하이트론 9,000원 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상 움직임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손절가 그래서 대응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500원 선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노란톡으로 서울식품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이디가 센이네요. 자, 475원에 25%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서울식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거의 지지 라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1선과 121선이 현재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21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면서 이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이 종목 역시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라인, 지금의 지지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추세는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손절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손절가는 일단은 3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5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분명히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00원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 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손절 라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울식품 체크해봤습니다. 서울식품도 손절가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손절가 350원 선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500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노란톡 사부님 닉네임으로 인터파크 보내주셨는데 9,580원의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자, 인터파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7월 초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홀딩을 하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갭만 메꾸는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탄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0,000원 이상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라면 일단은 10,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고점 라인인 11,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손절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손절가 부분은 갭상승으로 지금 차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갭만 메꾸지 않는다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7,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제가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고 좀 더 길게 보신다면 11,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파크 체크해봤습니다. 인터파크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서 목표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로 보신다면 10,000원,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겠다 하신다면 11,000원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7,0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추세가 좀 바뀔 수 있어서 손절 대응은 7,000원 선에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따브리님이 오성 첨단 소재 들고 계시네요. 3,75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자, 오성 첨단 소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추세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로만 보더라도 추세를 보자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좀 길게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지지 라인은 3,000원대 라인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인에서 조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000원대 라인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4,000원까지는 좀 반등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000원대 라인의 현재 매물대는 상당히 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3,000원대 중반, 3,700원대에도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3,000원대만 지켜준다면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으로 4,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움직임이 더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그냥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고 싶으면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와 목표가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00원 선으로 잡아주셨는데 워낙에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네요. 불기둥 님이 보내주셨는데 아이진 들고 계시네요. 아이진 25,15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이것도 비중이 커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자, 사부님 아이진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60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60일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라인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60일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라인인 33,5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이 좀 짧긴 합니다만 만약에 60일선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120일선 라인인 25,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고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익절 구간에 네, 맞습니다. 있어서 뭐 손절이라고 하기에도 좀 네, 민망하네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일단 이 구간이 깨지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기술적으로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고점이 있는 4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 부분 자주 얘기를 드립니다만 지금 45,000원대의 매물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선 수익을 챙겨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진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도 수익 보고 계신데 33,500원 선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 그때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종목 상담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전에 주식 비기 오늘도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요점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요점 정리 좀 해주시죠. 요점 정리를 하자면 사실 제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는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시장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매수를 하시면 꼭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줄 종목 바로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입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인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